A real challenge of putting on weight. It is putting on proper weight is the challenge. Strength and conditioning is a big part of it. We're lifting good. We're making the right moves that need to be made. Anybody can get big. I got big for my last 55 fight. Not really the proper way, you know. So this way we get to run it back. We're doing the right way. Putting on healthy weight. 바짝 마른 몸을 가진 할로웨이는 외관성으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헤비급 미오치치와 찍은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경량급에서 얼마나 큰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슨 코뿔소 같은 헤비급 코미어와 같이 있어도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할로웨이가 미친 지구력을 타고났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If there's no time limit, I'm gonna kill you. 하지만 신이 할로웨이에게 주신 다른 타고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트렝스, 즉 힘입니다. 이런 점은 특히 테이크다운을 방어할 때 많이 보여줍니다. 원래 같은 체중과 같은 근육량의 두 사람이 있다면 키가 더 작은 사람이 힘을 쓰는데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무조건은 아니고 테이크다운 방어 기술이라는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테이크다운 방어나 클린치 등의 상황은 스트렝스, 흔히 완력이라고 하는 요소가 정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즉 쉽게 말해 힘이 세야 버티고 넘어뜨리겠죠. 이것을 크로스 섹셔널 아레아라고 하는데 근육의 단면적 크기와 비례합니다. 쉽게 말해 근육의 제일 두꺼운 부분을 반으로 자르고 위에서 보았을 때의 면적이 힘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럼 당연히 키가 작고 팔다리가 짧을수록 근육의 단면적이 더 두꺼워지겠죠. 아주 좋은 예가 올림픽 리프팅에 키가 작고 팔다리가 짧은 아시아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이유도 그 때문이죠. 할로웨이와 같이 큰 키를 가진 야이르는 레슬러를 만나면 반으로 접히는 반면 할로웨이는 패더급에서나 라이트급에서나 키가 큰 편에 속하지만 힘에서 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위츠급 라이트급에서도 힘이 좋은 더스틴 포일리에도 할로웨이를 넘길 수 없었죠. I always felt pretty strong for a 45er. I feel even stronger now at 55. I feel really strong, super strong. I think a lot of people are gonna be surprised by my strength. 물론 키가 크다고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지만 근육 단면적 뿐만 아니라 키가 크면 몸의 중심도 높아지기 때문에 밸런스적인 면에서도 불리한 건 사실이죠. 키와 다리가 짧은 선수들이 밸런스 즉 중심을 잡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다리가 짧을수록 상대 입장에서 테이크다운 하기가 더 어렵고 다리가 짧을수록 중심을 잡기 많이 유리합니다. 볼카nov스키가 그 대표적인 얘기도 하죠. 사루키안, 하비, 마카체프, 코미어, 메랍 등 힘이 좋고 밸런스가 좋은 선수들은 길고 잘 빠진 신체를 갖는 경우는 드뭅니다. 션 오말리 대 피터 얀, 볼카nov스키 대 마카체프 경기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게다가 근본이 레슬러도 아닌 할로웨이는 비교적 유리하지 못한 신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말하는 이 힘이 정말 좋은 편입니다. 이런 점은 미들급의 아데사냐와도 유사한 모습을 보이죠. 물론 상대를 압도하는 완력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볼카nov스키, 챈들러, 치마예프, 파울로 코스타, 존 존스 같이 근육질에 무거운 무게를 통해 스트렝스에 집중하지 않고 근본이 레슬러도 아닌 할로웨이와 아데사냐지만 테이크다운 방어에 불리한 조건임에도 준수한 스트렝스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하고 삐쩍 마르고 힘도 별로 세지 않을 것 같았던 친구가 덩치 큰 친구들과 힘 대결을 하면 압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할로웨이와 아데사냐도 그런 친구들과 느낌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rael, you're skinny, bro. Hey, you better lift some weights, man. You're skinny as hell. I'm not worried about you. 이건 근신경에 대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주제죠. 많은 근섬유들을 지배하고 있는 큰 운동 단위를 잘 동원시킨다는 뜻이고 전기 신호가 빠르고 많은 반복 횟수로 근섬유들에게 도착한다는 뜻이겠죠. 별명마저 뼈다구인 존 존스도 큰 키와 얇은 체형을 가지고 있지만 힘이 정말 셉니다. 마찬가지로 근신경의 발달이 타고나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원 RM에 아주 무거운 무게로 훈련을 해 근신경을 박살나게 훈련하기 때문에 힘이 압도적이게 센 것이겠죠. 그리고 분명 근본이 레슬러인 것도 한몫을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맥스 할로웨이가 어떤 피지컬 훈련을 하는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할로웨이는 라이트급으로 체급을 올려 싸워야 하기 때문에 벌키한 몸을 만들었지만 스트렝스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Max's strength improved obviously, but that's not the main goal we're trying to achieve. Obviously we want to try and improve the strength, but we're trying to get him quicker. We want to make sure that he can push the pace. Whereas strength is a priority, it's not our main priority. 체급을 올리더라도 스피드와 빠른 반응 속도를 잃지 않은 것에 포커스를 맞추죠. 볼카nov스키나 존 존스처럼 체급을 올리게 되면 많은 중량의 훈련으로 스트렝스에 집중합니다. 당연히 위체급 선수들과의 힘 차이에서 밀리지 않기 위함이겠죠. 하지만 할로웨이는 그렇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I feel more faster. We're doing a lot more reactive stuff here just to keep that speed up to when we go up to the weight class. So 이건 상대 선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할로웨이가 마카체프나 사루키안 같은 선수와 싸워야 했다면 스트렝스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지만
하지만 상대가 게이치인 만큼 타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빠른 스피드와 반응 속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도 한번 내어봅니다. 맥스 할로웨이의 피지컬 훈련은 낮은 무게를 사용한 리액티브 반응하는 능력 혹은 다이나믹 움직임에 많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자, 일단 리액티브 능력과 다이내믹 움직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다이나믹 움직임은 근육이 신전하고 단축하는 단계가 있는 움직임입니다. 단순히 신전과 단축의 개념을 넘어서 빠르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하는 움직임이죠. 리액티브 능력도 비슷한 개념인데 빠르게 반응하여 다이나믹 움직임을 얼마나 파워풀하게 가져갈 수 있냐를 나타냅니다. 자, 첫 번째 훈련을 보겠습니다. 누가 숟가락 살인마 아니랄까봐 훈련도 깔짝깔짝.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약간 민망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수도 있는 훈련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면 깔짝충으로 보기 딱 좋겠죠. 이 훈련은 AFSM이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훈련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on and off, 켜짐과 꺼짐입니다. 이 훈련을 설명하기 위해선 주동근과 대한근의 관계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동근은 특정 움직임을 수행할 때 주로 쓰이는 근육이고 대한근은 주동근 반대에서 반대 작용을 하는 근육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두커를 하고 있을 때 이두가 수축을 하게 되고 삼두는 반대 작용으로 이완이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이두커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대한근인 삼두근이 타이트한 상태에서 이두를 꽉 잡고 있다면 이두는 제대로 된 움직임을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해가 되셨다면 이제 스포츠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어떤 운동선수가 순간적으로 파워를 내기 위해 다리를 굽힌 상태에서 폐엄 동작을 합니다. 이때 주동근은 허벅지 근육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근은 그 반대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됩니다. 이때 이 운동선수가 파워를 내려 하는데 햄스트링이 타이트해서 허벅지 근육을 꽉 잡고 있다면 이 선수는 제대로 된 파워를 생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상호 억제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햄스트링이 이완, 릴렉스 상태여야지만 허벅지 근육이 최대의 힘을 내는 게 가능해지겠죠. 이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켜짐과 꺼짐입니다. 주동근의 스위치가 켜지면 대한근의 스위치가 빠른 속도로 꺼져야 합니다. 이 대한근의 기능은 하나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심각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주거나 관절의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이 기능은 우리를 너무 많이 보호합니다. 아들을 과잉 보호하는 부모와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력한 파워를 내기 위해 이 기능을 억제하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마트베예프라는 소련 과학자가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Y축, 즉 세로선은 시간을 나타내며 X축, 가로선은 선수의 레벨을 나타냅니다. 즉 아마추어, 엘리트, 월드클래스 이런 식으로 나뉘죠. 여기서 레벨의 숫자가 높을수록 월드클래스겠죠. 이때 근수축을 묘사하는 진한 검정색 선을 봅시다. 레벨 1인 선수와 레벨 5인 선수 사이에 근수축 속도 차이를 보시면 물론 차이가 있지만 아주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육의 이완, 즉 근육을 릴렉스할 때 걸리는 시간을 묘사한 점선을 보시면 그 차이가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0.2초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그래프가 말해주는 것은 근수축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하냐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대한근을 릴렉스 시키냐가 보통 운동선수와 월드클래스를 나누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할로웨이가 하고 있는 훈련은 진동훈련이라고 합니다. 지금 할로웨이는 밴드 두 개를 위아래로 설치해주고 그 사이에서 팔을 아래와 위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반복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올라갈 때는 어깨 삼각근이 주동근이 되고 광배근이 대한근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땐 반대로 주동근이 광배근 그리고 삼각근이 대한근이 됩니다. 할로웨이가 팔을 위로 빠르게 움직일 때 주동근인 삼각근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위에 있는 저항성 밴드가 할로웨이의 팔을 빠르게 튕겨내면서 더 빠른 속도로 내려가게 합니다. 이때 팔을 밑으로 빠르게 내려지는 과정에서 이제는 주동근이 된 광배근이 활성화되고 대한근인 삼각근은 빠르게 이완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다시 저항성 밴드가 위로 빠르게 튕겨주며 주동근인 삼각근이 빠르게 활성화되고 대한근인 광배근은 빠르게 릴렉스가 되어 삼각근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이때 저항성 밴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낼 수 있는 스피드보다 더 빠른 스피드를 강제로 내게 해주면서 주동근과 대한근의 스위치의 켜짐과 꺼짐이 정말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더 빠른 스피드를 내게 하는 개념은 저희 오버스피드, 언더스피드 영상에 잘 설명드렸습니다. 이젠 약간 민망하고 이상하게 보이는 깔짝깔짝 훈련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다음 훈련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위에 밴드를 걸어놓고 무릎을 빠르게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합니다. 다리를 빠르게 올려주고 밴드를 자극할 때 저항성 밴드의 탄력으로 인해 다리가 빠르게 내려옵니다. 이때 할로웨이의 아킬레스 힘줄의 탄력을 이용해 빠르게 반응을 해주고 힙 플렉서, 즉 소아스 메이저나 렉터스 페모리스 같은 힙 조인트를 굽히는 동작에 사용이 되는 근육들과 함께 빠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있는 할로웨이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동시수축, 리바운드, 아이소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건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할로웨이 다음 훈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프티 바와 함께 유니레터럴 상태, 즉 런지 상태로 서줍니다. 그리고 바벨을 보시면 알겠지만 무게가 없는 빈 바벨이죠. 그리고 바벨 양쪽에 밴드를 걸어줍니다. 무게가 아예 없거나 정말 가볍다는 것은 스피드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뜻이며 저항성 밴드를 달아준다는 것은 단축 단계, 즉 올라갈 때의 저항성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할로웨이는 대부분의 선수와는 다르게 빠르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빠르게 진행해줍니다. 신장, 정적, 단축 단계를 다 존중하며 훈련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신장 단계에서 빠르고 강하게 내려갈수록 단축 단계에서 더 많은 파워를 냅니다. 근육의 신장이 빠르고 강하게 이루어질수록 신장 반사, 탄성 에너지가 많이 저장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할로웨이는 빠르게 내려가 근육을 빠르게 신장시켜주며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파워가 결정되는 단축 단계에서 밴드의 저항성을 이겨내주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빠르게 방출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할로웨이의 리프팅의 가동 범위가 전부 다 짧다는 것입니다. 이는 실제 스포츠에서 나오는 가동 범위를 인식하며 훈련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동 범위에서 빠르게 파워를 생성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이런 가동 범위에서 훈련하는 것은 실제 스포츠로의 전환율이 높지만 더 많은 힘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이런 훈련들에도 여러가지 단계가 있는데 스포츠에서 퍼포먼스를 높이려면 단계별로 전부 다 진행을 해야 합니다. 가동 범위, 무게, 속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훈련에서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할로웨이가 체급을 올리면서 하는 피지컬 훈련은 낮은 무게와 함께 스피드와 빠르게 반응하는 리액티브 능력에 집중합니다. 또 할로웨이는 많은 무게로 스트렝스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죠. 할로웨이가 포이리에와 체급을 올려 싸웠을 때 비교적 짧은 통보로 싸웠기 때문에 제대로 된 피지컬 훈련이 불가능했고 피지컬적으로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The Poirier fight was on short notice, so we didn't have a whole lot of time to actually add muscles. A lot of the weight that he went into the fight with was not good weight. And then this fight here, we had a good amount of time, 10, 12 weeks, so we were able to add some muscle to him. We'll add to more power, more speed. In the Poirier fight, I believe the weight was a hindrance. It wasn't good weight. It was a little bit slower. He didn't have the power that he does now. 하지만 이번에는 여유로운 시간 프레임 안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할로웨이입니다. 반면 모든 면을 다 가져가면서 훈련을 하고 모든 요소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체급을 올린 볼카nov스키가 괴물이라는 것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각자의 스타일과 타고난 신체 능력, 파이팅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훈련법으로 다양한 피지컬적 요소에 집중하는 격투기 선수들의 피지컬 훈련, 그리고 다른 스포츠 운동 선수들의 피지컬 훈련은 정말 배울 점이 많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피지컬 아카데미였습니다.